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채권 ETF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TLTW. 이제 채권에 이제 웬만큼 이제 물렸거나 아니면 투자가 돼 있는 상태, 거래되는 것 중에 루시드, 아이오닉 뭐 이런 이제 그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죠.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을 이제 위로 올라서 이제 약간 조목장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으로는 코카콜라 같은 거를 이제 사기 시작을 했다. 테슬라 1억 1,100만 불 매도했고, 엔비디아 6,200만 불 매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3배짜리 롱 ETF는 사고 숏 ETF는 팔고. 지금 움직인 걸로 왔다 갔다 해서 색깔로 보시면은 앞쪽은 안 변했죠. 예, 그렇네요. 네, 뒤만 25bp씩 올렸어요. 맞아요. 확률은 물론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아졌지만 뒤쪽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그 얘기는 또 스테이롱고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고, 뛰는 거는 아래쪽 베팅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락 베팅이 다 상승 베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혹시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것 같다. S&P는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예. 근데 나스닥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6월물 같은 경우는 혼자 변동성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있다. 그리고 이제 테이바레벨 케빈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다른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똑같이 해외 주식 어떤 게 매매가 있었는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숏 베팅이 한계에 다다랐나. 숏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숏 베팅하는 게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서는 아직도 급락한 주식들을 사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죠. 상장돼 있는. 그래서 저 빨간색 그림이 그 코인베이스 주식 차트인데 완전히 또 SEC가 소송 건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확 내려가면서 비트코인도 확 박살나고 비트코인 쪽에서 지난주에 이제 난리가 좀 났었거든요. 그랬죠. 코인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제 빠지니까 바로 사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날짜 근처에 우리나라에 뉴스 나온 게 주가 빠지면 산다. 저가 매수에 빠진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글쎄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었던 주가가 NC소프트랑 LG생활건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확 빠지면 사는데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계속 내려가더라. 이런 차트를 그려서 결국 성과가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게 뉴스 내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으로 이제 매기가 좀 옮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반도체 ETF는 팔고 매수 반도체 ETF는 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리고 새로운 게 이제 코카콜라를 사더라고요. 코카콜라 사는 게 12번째로 들어왔어요. 한 1,000만 불 정도 사고 뭐 그래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KO라는 주식이 있고 코크라는 주식 2개가 상장돼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제 버틀링하는 거, 제조랑 유통만 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 모회사. 그래서 살려면 KO 사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코인베이스를 샀어요. 이게 이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거래소인데, 그리고 이제 그 돈나무 누나가 이제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식입니다. 지금 빠져도 자기는 계속 산다. 오히려 이게 호재일 거다. 뭐 이러면서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쭉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채권 ETF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TLTW. 이제 채권에 이제 웬만큼 이제 물렸거나 아니면 투자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것 중에 루시드, 아이오닉 뭐 이런 이제 그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죠.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을 이제 위로 올라서 이제 약간 조목장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으로는 코카콜라 같은 거를 이제 사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숏에 베팅하는 건 확실히 줄었네요. 네, 확 줄었어. 그리고 채권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는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1억 1,100만 불 매도했고, 엔비디아 6,200만 불 매도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위에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3배짜리 롱 ETF는 사고 숏 ETF는 팔고,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지난주 리뷰를 해보면, 이제 카나다 결국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했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뭐 왈가왈부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것 같았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첫날 빠지고 돌아섰죠? 네,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게 그 호주에 카나다까지 때렸는데도 멀쩡하게 다시 올라가는, 이게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번 주에 나올 이제 CPI가 조금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미국
에 대해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1.1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골드만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확률을 35%로 SBB 때 올렸던 거 20으로 낮췄어요. 그게 화요일인가요? 네, 그게 화요일이에요. 네.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러셀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이게 러셀이에요. 예, 러셀이 이번에 오른 이유는 뭐 빅테크를 쫓아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화요일 날 나온 그 뉴스들 경제 성장이 괜찮아지고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예, 뭐 어쨌든 골드만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짜에 나스닥이나 S&P나 나머지 애들은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러셀을 판단 얘기는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부도나는 회사도 많고 네. 일단 소형 회사부터 일단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용위기도 네,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침체는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날 되게 희한한 게 금리도 올랐어요. 금리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가 네. 좀 던져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날짜에 달러도 강세가 되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은행들 추가 부실 우려가 이제 적어진다. 이러면서 러셀이 한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이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한 상태가 됐고요. 수요일까지.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겹치면서 좀 이제 러셀이 내려왔어요. 상대적으로 네. 나머지 주가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는 1등이에요. 1.9% 상승. 네.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좀 크게 눈에 띄는 게 세 번째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밑에 보시면은 노란색이랑 녹색이 있잖아요. 네. 노란색이 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초록색이 달러예요. 그림백. 금이 저렇게 변했어요? 금이 확 오르면서 달러가 확 약세가 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눈에 네. 딱 보셔도. 그죠?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찾아보면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었고 예상보다는 이제 그 많이 나왔죠. 늘었죠. 늘었죠. 네. 늘어나면서 금리가 그러니까 내려가 버렸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금이 올라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금을 또 이렇게 금도 나름 변동성들이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아, 이거 목요일 날 금리랑 달러는 저희가 쫓아갔는데 금은 못 보고 있었는데 금이 왜 그날 저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달러 네. 얘기를 하면서 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예, 이런 예. 뇌피셜들 나오는 예. 데서는 중국이 계속 이제 금을 산다라는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달러 패권 얘기도 다시 나오고 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도 다시 한번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뭔가 달러가 무너질 거면 금이 강세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뇌피셜로 나오는 얘기들로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 본위제 비슷하게 바꾸면서 달러한테 도전장을 던진다. 그냥은 도저히 던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에 패그돼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렇지 나오는군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브라질이랑 이런 데서 네. 원자재들 가지고 패그를 만든 다음에 실제 물건하고 바꾸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진짜 커머디티들을 다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커머디티를 담보로 넣고 내가 이거에 패그 시키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뇌피셜들이긴 네. 하지만. 예, 금은 확실히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짜에 조금 이제 러셀이 약세가 됐던 것 중에 미국에서 기업 파산 및 보호 신청이 13년 만에 최대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미국이 막 좋다 하고 하지만 결국 빅테크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중소형 은행이 일주 동안 한 3% 올랐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오르긴 올랐는데 네. 약간 셀렉티브로 가는 것 같아요. 아, 한두 개는 다 오른 아직도 건 아니고. 예, 예. 그 뱅크텀 펀딩 하는 것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인지는 잘 모르지만 네. 어느 은행인가 지금 빌리고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단기 금리 같은 경우 내려왔어요. 그래도 3개월, 6개월짜리는 지난주 대비는 조금 내려왔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2년짜리랑 네. 뭐 10년짜리는 또 다시 확 올라버렸어요. 네, 전혀 안 내리네요. 네, 전혀 안 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정도를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 거는 그 결국은 보통 이제 매매하실 때 채권 매니저들이 손실한도 발생을 하잖아요. 막투막을 네. 하면 시가 네. 평가를 하면 네. 그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뱅크텀 펀딩 하는 것처럼 평가 손실 난 거 너 안 팔아도 돼. 손실 로스컷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대신 그거 담보로 돈 빌려줄게. 컷하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밀어.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채를. 원래는 로스컷 받아가지고 다 팔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은행에서 네. 보시면은 평가해가지고 로스 나면 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팔지 마. 그냥 내비두고 내가 돈 대신 빌려줄게. 너 어차피 네. 내 거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채 팔 물량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주는 바람에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뇌피셜이 어저께는 이걸 만들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사람이 있어야 금리가 올라잖아요. 네. 장기채가. 근데 장기채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보험사나 해외 연기금들은 나오는 물건들 계속 사고 있는데 거기 로스컷 나면서 금리가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뱅크 텀론들이 저렇게 해서 뱅크 펀딩으로 프로그램으로 나라가 그냥 담보 잡고 돈 더 빌려줘 버리니까 로스컷 안 하고 그냥 평가손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네. 단기 금리는 뭐 경기라든가 어쩔 수 없죠. 반영이 되죠. 페드를 따라가니까. 페드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런 이유로 멈춰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금리차 계속 벌어진다.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가 왜 이렇게 안 좁혀지나를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다들 주가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역금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네거티브였을 때는 침체가 무조건 왔다는 건데 네. 지금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니까 네. 침체가 와야 해 그러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베어리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장기 채권은 사자 팔자 그냥 호가에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네.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손실난 사람이 원래 팔아야 이제 무덤을 이제 시체들을 밟고 올라가는 건데 원래. 저는 대표님 얘기에 무조건 한 표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수급이 꼬인 거예요. 예, 제가 볼 수급이 때. 꼬였겠네요. 네, 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로스컷 나온 애들 다 받아주고 살려주는 게 다 없어요. 받아주고 다 리포로 다 네, 쓰잖아요. 다 지금. 써주고, 예. 팔 게 없는 거예요. 네,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채 이대로 가면은 역금리 된 대로 계속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그럼 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거 다 파나요? 만기까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채니까 끝까지 페드가 돈 찍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못 하죠. 현상은 알겠는데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되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우리나라 하나의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나 네. 다른 나라들이 발권국이 아니라면 네. 저렇게 돼 있으면 외국인이 와서 때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외국인이 와서 때릴 건데 네. 가서 외국인이든 그러거나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가서 때리려고 생각을 해도 저희 계속 돈 찍는 데가 있는데 못 댐비죠. 거긴 못 댐비죠. 딴 나라는 덤벼도. 네, 미국은 못 댐비죠. 미국한테는 안 되죠. 괜히 달러 잘못 건네면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거 마이너스로 계속 가면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저렇게 계속 가면 근본적으로 지역은행들은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비즈니스에서. 또 원래 네.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대출밖에는 못 하니까 채권을 못 사잖아요. 단기로 빌린 돈으로 채권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역마진이니까. 그럼 대출해 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유가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원유 수출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사우디 감산 뉴스 때문에 올랐던 거 이제 그냥 다시 다 내려가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진짜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오르지를 못해요. 보니까.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네, 맞고.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은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테슬라 뭐 눈에 확 띄죠. 16.3%. 정말. 뭐 강력합니다.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2.2% 빠지고 구글 1.4, 메타 2.8. 뭐 이 정도 나왔으면 지수 망가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훌륭하게 테슬라가 다 막아줬죠. 네,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비슷한 네. 그래서 이게 근데 테슬라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싫어하겠지만 확실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과격하게 움직여요. 오를 때 팍 오르고 내릴 때 팍 내리고 무시무시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저께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는 어저께 머스크가 이제 짤을 올렸는데 네. AI 이렇게 얼굴에다가 사람이 얼굴이에요. 얼굴에 네, 저 AI 봤어요. 뭐 보였어요? 네. AI인데 이걸 딱 드니까 그냥 통계, 스태티스틱스. 예. 그러니까 이제 AI로 껍질만 씌웠지 결국 통계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이게 AI가 버블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너무 혜택을 잘 보고 내고도 되게 잘하고 그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도 테슬라 중국 가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안 걸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중국에 공장도 있고 네. 각자 도생해도 각 나라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테슬라는. 네. 그런가요? 미국에도 공장 새로 짓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공장에선 지어서 그냥 중국이랑 아시아에 팔고,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애도 이제 떡밥 계속 뿌리고 잘해주면 내가 공장 하나 지어볼게,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지표들은 쭉 보시면 뭐 월요일 날 쭉 빨리 리뷰만 해보면 비전 프로 발표됐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호주 금리 인상했고 화요일 날,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캐나다 금리 인상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수지들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무역 수지가 별로 좋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결국은 이제 재정 정책 금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 돈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예,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봐야죠. 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차이나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보시면 0.2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최근에 4개 보시면 1, 0.7, 0.1, 0.2. 아, 이거는 거의 얘도 침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 저건 버린 뭔가요? 거죠. CPI예요. 그러니까 YOY인가요? 아니면 MOM. MOM이에요? 네. 아, 그래도 엄청 내려왔네요. 네, 엄청 내려와서 바닥에서 네.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CPI거든요. 여기 아래 조그맣게 네. 그려놓은 거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이게 2달만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먼 MOM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지만 네. 앞에 2달만 빠져나가면 이제 다 이거 다 합치면은 10달 합치면 2.8밖에 안 돼요. 뭐 MOM을 합치면.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앞에 거 하나 또 빠져나가 2개 빠져나간 동안에 이번에 지금 예상이 0.2거든요. 네. 그럼 0.2에다 2.8 더하면 3이잖아요. 네. 그 다음 달에 0.4 나와도 3.4잖아요. 네. 그럼 2달만 지나고 저기 높은 것도 1.2거든요. 저기 제일 높은 거. 네. 한 번 먼슬리로 1.2가 올라간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만 지나서 7월 CPI 나올 때는 무조건 CPI 숫자로는 내려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는 없이. 그렇네요. 산수인데요, 뭐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3%대 CPI야 이러면서 또 갑자기 얘 인플레 괜찮아 디스인플레야 서프라이즈야.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서프라이즈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더하기만 해보면 그 3%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7월 달, 6월 달에 가서 뭐 0.5, 뭐 0.7 이런 거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결국은 뭐 일단은 확실한 거는 요번에 CPI 볼 때는 MOM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봐야지. 계속. 괜히 YOY에 헷갈리지 마라. 네, 너무 뒤쪽에 있었던 게 너무 높아요. 네, 비교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일단 MOM만 무조건 보고 곱하기 12 하고서 생각하는 게 제일 MOM으로 0.2 나왔으면 2%, 그다음에 0.4 나왔으면 이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4%대잖아요. 4.8이니까 네. 1년이면. 네. 그러면 한 0.2, 0.3 나오면은 원래 원하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상이 지금 0.2니까. 네. 그런데 예전에 항상 MOM으로 보지 않고 YOY로 본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였죠? 있죠. 그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전체 기간 동안의 상승률이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스테이블하니까 평균을 보고 싶은 건데 네. 지금은 평균에서 제가 자꾸 MOM을 말씀을 드리는 게 평균은 비슷하게 움직일 때 평균이지 저 위에 1.2짜리들이 있는데 걔를 넣어가지고 하면 아웃라이어잖아요. 네. 원래 평균 낼 때 제일 높은 값이랑 제일 낮은 값 빼고 평균해야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먼슬리를 쫙 깔아놓고 보면 저 1점이 나온 건 아웃라이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조정 이런 것도 MOM도 다 하니까. 얘네들도 다 하니까 어차피 YOY나 MOM이나 계절 조정 수치는 똑같은 다 거죠. 똑같이 어플라이가 될 예, 거예요. 예. 예, 적용이 될 거예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 그 이제 월요일 목요일 날 새벽이 목요일 날 아침이죠. 3시 네. FMC에서 이제 또 동결이냐. 인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동결이냐 아니냐보다 일단 장기 쪽에 있는 점 어디다 찍는지가 되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언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부분에서 지금 약간 FOMC 때문에 말이 없지만 네. 리테일 세일즈랑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어쨌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데이터니까 소비가 확 줄어들면 침체가 될 가능성이 다시 있어지는 거죠. 네. 진짜로 실업률도 높아지고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수치들의 좀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히려 소비자 센티먼트는 좋아지는 거, 지난달보다 좋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는 지난번보다는 나빠지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예상이 마이너스 0.1이에요. 네. 리테일 세일즈가. 그러니까 대표님도 지금 CPI 숫자만큼 저런 숫자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CPI는 저 모르겠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별로 뭐 그렇게 뭐 그냥 지금 말씀드렸듯이 0.2, 0.3 나오면 그냥 그래 예상된 거 나왔어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예전에 CPI 가지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CPI 0.1당 나스닥 2%였어요. 네, 막 움직였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좀 지나갔고 네. 이제 오히려는 소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페드 와치 쪽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예. 이게 지난주거든요. 저 그림이 엉망이 돼버렸네요. 지지난주예요. 이게 지지난주고 이게 지난주예요. 예. 그럼 보시면은 지금 움직인 거를 왔다 갔다 해서 예. 색깔로 보시면은 앞쪽은 안 변했죠. 예. 앞쪽은 하나도 안 변했고 네. 예. 뒤만 변했어요. 그렇네요. 네, 뒤만 25bp씩 올렸어요. 맞아요. 확률은 물론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아졌지만 뒤쪽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그 얘기는 또 스테이롱고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고.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약간 질문은 1월 달에 혹시 저거 못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나 못하면 어떡하지? 1월 달에. 근데 뒤에 가서 확률 보시면은 5.0하고 5.25하고 29.8하고 30.7이에요. 확률 차이가 얼마 없어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얘도 잘못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 2월 달은 또 FOMC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하를 3월 달에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져요. 예, 5%로 고정금리 되겠네. 네, 이런 예. 이제 5.25로 대충 고정금리가 되는 거죠. 5.0이 아니라 5.0도 아니에요. 네, 5.25죠. 5.25로 예. 이번에도 이제 5.5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12, 그렇죠. 5.25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1월에 내려서 5.0 된다는데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제 5.25가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럼 5.25로 더 안 내리고 또 가고 그럼 이제 3월 달로 가니까 금리 부분은 되게 무서워하겠죠. 시장. 네. 예. 그럼 이제 단기 금리가 안 내려와 버리면 2년짜리 금리는 이제 얘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한 1년 전인가 미국 금리는 계속 높고 지금 유럽도 뭐 한 두 번 올린다지만 2번 더 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도 유럽 계속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못 올리죠. 걔네도 잘못하면 좀 디플레 돼버릴 얘기하신 대로 중국 내린다 그러고 네. 일본은 내리려고 뭐 내릴 것도 없지만 올릴 마음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러다가 달러가 다시 또 강세가 그렇죠. 되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세가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약세도 좀 막힌 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2023년도는 이제 페드들이 찍어놓은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죠? 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기억 좀 하게. 어떻게 찍었었죠? 23년도에 찍은 거는 5.25 레벨에 쭉 찍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일 여러 명이 찍었었고 네. 그 레벨에 지금 이제 인플라이드 되는 것도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딱 맞췄어요. 12년 말. 그래서 네. 페드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시장을 이겼어요. 그때 이제 시장을 못 이긴다 저희가 막 그랬었잖아요.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나는 우리? 저는 시장이 항상 이긴다 그랬는데 네. 페드가 이겼어요. 페드가 이겼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페드가 이기는 거 간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2024년도 말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네. 점 아래. 그래서 네. 어떻게 점 아래보다 더 밑에 있냐 씨 막 네. 이랬었는데 이제 점 위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찍은 데 위로 다 올라왔어요. 찍은 게 얼마죠? 지금 현재 찍은 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4.25 레벨이요. 4.25.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도 인플라이드 되는 건 한 3.75 정도에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4년도 말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점점점 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25년도 말이 점점 올라서 페드가 찍어놨던 게 25년도 말은 3%예요. 네. 근데 시장은 지금 3.75에 가 있어요. 네. 3.75. 네. 네. 예. 이게 거꾸로 75bp. 그렇죠. 거꾸로 오히려 더 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를 페드가 찍을 때 이번에는 자기네가 찍었던 것보다 높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겠네요. 단기 쪽은 내려서 찍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 인플레이션은 없어. 디플레가 있을 수도 있어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걸 위로 가서 찍으면은 이제는 이제 3%, 2%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3% 인플레를 적정하다고 바라보면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예,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 봐야 될 테니까 페드는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나만 찍으면 페드는 23년 발은 5.25, 4.25, 3 이렇게 찍은 거고 지금 시장 인프라이드는 5.25, 3.75, 3.75. 네. 그러면 24년 말은 시장보다 페드가 50bp가 높고 25년 말은 오히려 75bp가 낮다. 예전에 찍었던 거 기준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페드가 맞았으니까 예. 이번에 페드가 어디다 찍어줄지 찍는 거 봐야 되겠네요. 찍어줄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페드에 대한 신뢰가 그냥 급상승해가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된 V자로 돼 있는 모양이었는데 결국은 거의 제자리에 끝났어요. 그렇네요. 제자리에 끝나서 그냥 옵션 프리미엄 다 날리고 끝났을 거고. 근데 이번에 되게 눈에 띄는 거는 아래쪽 베팅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락 베팅이. 다 상승 베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베팅이 있다는 거는 그쪽을 미결제 약정이 더 많아졌어요. 두려워한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콜 옵션을 막 사는 거죠. 누군가는 팔죠 또 물론. 네.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지만 기본적으로 초점이 올라갔다는 거는 네, 미결제 약정 네.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그릴 때 두 개로 양쪽을 그리잖아요. 하나는 네. 이제 스탠다드 월물 네. 36912 네. 그다음에 이거는 위클리. 네. 근데 이번 주는 위클리랑 36912랑 동시예요. 동시만기예요. 그렇겠죠. 네, 동시만기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스탠다드 월물은 그냥 현재 지수로 끝나요. 그리고 위클리는 무조건 선물의 위클리예요. 그래서 9월물 선물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위클리는 퓨처스 그러니까 옵션 온 퓨처스인 예, 거죠. 옵션 온 퓨처스고 앞에 거는 옵션 온 인덱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번에 행사가 돼야 되니까 만기일 날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느니 매수가 나오느니 이거 이제 여기 걸려 있는 거죠. S&P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은 오히려 콜옵션 쪽이 2만 개로 들어요. 2만 개면은 거의 한 4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액면이 4빌리언도 네.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뭔가 움직임이 위로도 더 네. 슈팅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4,400 정도. 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지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가 많이 있어요. 4,300도. 현재랑 똑같은 레벨인데. 그러니까 현재 거는 현재 거 대비해서 4,400짜리 콜이 미결제 약정이 더 많으니까 매도가 더 많다고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300원 사고 4,400원 팔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콜하고 풋하고 미결제 약정이 똑같아요. 거의. 그 얘기는 뭐냐면 콜 팔고 풋 사고 콜 팔고 풋 사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옵션을 사고 팔아 가지고 결국은 옵셔널리티가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콜 사고 풋 팔아서 그냥 선물이랑 똑같아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네. 그냥 없어진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다들 다 올라간다고 난리지. 자르반 한번 빠지면 대박으로 빠지는 겁니까? 아, 예. 그래서 저렇게 다 쏠리면은 저거 아닐 때도 있는데. 예.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은 찝찝하지만. 찝찝합니까? 네, 찝찝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제 그쪽으로 좀 쏠려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하락 쪽에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본 건 S&P예요. 나스닥이 네, 아니라. 예. 그리고 S&P가 제일 이제 전 세계 벤치마이기 때문에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도 제피나 이런 이제 ETF들 그 안에는 결국 콜옵션 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콜옵션 매도가 계속 들어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또 그 콜옵션 매도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옵션 네. 시장도 굉장히 지금 위쪽으로 보고 있네요. 네, 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혹시 움직임 많이 움직일 것 같다. S&P는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예. 네. 근데 나스닥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6월물 같은 경우는 혼자 변동성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진짜 시장에 그대로 베팅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는데 테크니컬은 지난주에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왔다. 그림만 보시고 네.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자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